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오감 만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진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미에 있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억양이 조금 경상도 억양이 나와서 낯설실 수도 있고 말이 조금 빨라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 채팅방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궁금하셨던 부분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상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사실 상담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흡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에 저의 색이 조금 더 더해져서 여러분들의 상담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짧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덴탈핏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오감 만족 상담 브랜딩 전략이라는 얘기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답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일 건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거 상담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상담을 왜 하는지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절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담이 뭔지, 나는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이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상담이 있으실 거예요. 인터넷에 상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담은 어떤 건가요? 그렇다면 왜 상담을 할까요? 상담이 이런 거라면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게 상담이라면 여러분들은 왜 상담을 하시나요? 저는 만족감 상승 때문에 상담을 해요. 이 만족감은 제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환자일 수도 있고 원장님일 수도 있고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 병원에 그리고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받은 상담으로 나와 나눈 얘기로 어떠한 만족감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상담을 합니다. 만족감을 주는 고객이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치과에도 좀 접목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족을 할 때 기본가치, 기대가치, 희망가치, 미지가치가 만족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치과로 접목해 볼게요. 기본가치.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나 아픈 거 치료받고 나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장님의 실력이 참 좋으면 엄청 좋겠죠. 그리고 환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올까요? 원장이 실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시설이 편했으면 좋겠고 병원 찾아가기도 좋았으면 좋겠고 병원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장비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들을 하고 우리 병원으로 오겠죠. 희망 가치라는 건 병원의 스태프들 중심으로 뭔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환자가 진료받기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가치에서 조금 더 심도 깊어지는 얘기예요. 미지 가치는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 환자는 만족감이 엄청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예로 환자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다 좋았어. 병원 찾아오는 것도 좋았고 병원에 뭐 준비된 것도 좋았고 너무나 유명한 병원인데 갔더니 대기가 너무 긴 거예요. 환자가 슬슬 짜증이 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료를 다 끝나고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라면서 뭔가를 건네줘요. 그러면 이 환자는 짜증을 확 내려다가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좀 수그러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족감이 되게 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되게 사소한 데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희망 가치와 미지 가치를 어떻게 더 많이 구축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알겠어. 상담이 뭔지도 알겠고, 내가 왜 상담을 하는지도 대략 정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소개팅을 갔어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애프터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 이 사람을 또 만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인연을 맺기 위해 뭐가 만족이 되면 계속 연을 이어갈까? 저는 좋은 공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약속을 잡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좋은 공간을 잡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인상이 좋았으면 좋겠죠. 잘 웃고 약간 중후한 목소리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첫인상이었으면 좋겠고 목소리도 고음이 아닌 중저음, 송중기 같은 그런 남자였으면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될 때 저는 이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볼 용의가 생겨요. 우리 치과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치과가 너무 많아요. 환자가 치과에 오는데 내가 이 병원을 다녀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이 부분하고 접목을 하면 우리 병원을 조금 더 오고 싶은 병원으로 만드는 내 상담을 조금 더 듣고 싶은 상담으로 만드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를 생각하는 이유는 환자는 상담자의 태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다 좋은데 상담자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지갑을 절대 열지 않아요, 환자들은. 그래서 그 환자들은 상담자가 나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보고 내 상담에 동의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왜 환자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까? 왜 나는 상담만 하면 환자가 이렇게 앉아서 그래 너 얘기 한번 해봐. 너 얼마나 나한테 부를 거니? 이런 눈빛으로 날 바라볼까? 왜 내 얘기에 이렇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전여차 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결론은 환자는 치과 상담에 대한 경험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병원은 나한테 견적을 얼마나 부를까? 충치가 얼마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임플란트를 몇 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뀌면 상담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위에 나의 장점. 선생님들마다 장점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상담에 오감을 더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위에 뭔가를 얹어줘서 선입견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담의 동의율이 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안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환자하고 라포 형성을 하고 상담을 하는지 오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선입견을 낮출 거냐?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동 더하기입니다. 일단은 환자를 제대로 아는 게 기본이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처지인 때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환자를 아는 거를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냐면 데스크에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디가 아파서 와 왔다고 처진을 얘기를 했는데 진료실에서 또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또 얘기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또 물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럼 환자는 그때부터 짜증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나?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알고 그게 소통이 돼야지만 첫 단추를 잘 깰 수가 있어요. 제일 기본은 CC와 문진표를 제대로 체크하는 거죠. 바쁘다고 그냥 환자한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오른쪽 위에가 불편해요. 오른쪽 위에요. 그렇게만 딱 적어주면 안에 들어가서 또 물어야 돼요. 어떻게 불편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묻는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해줘서 소통을 해줘야지만 그 얘기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CC를 적을 때 부분인데요. 육하원 측에 의해서 환자에게 물으시면 되세요. 보통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아프셨는지 등등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물으시면 되고 그게 차트에 기재가 돼서 전 직원이
그거를 다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해주시면 환자하고의 마찰을 좀 줄일 수 있고, 아,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콜센터 같은 데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다시는 이 상품 안 사야지, 이 회사 거 안 사야지가 되는 것처럼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냐에 따라서 우리 병원에 조금 더 발을 머무를지 지갑을 열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방법은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환자가 이 진료에 대해서 지갑을 열어도 되는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세요. 단순히 사진 하나만 가지고 환자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환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환자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체득해 두는 걸 권유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담할 때 해야 되는 방향이 환자의 말과 행동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대로 체크만 되면 환자의 습관을 알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경험에 의한 인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담해야 되는 방향의 전략을 잡으실 수 있어요. 환자의 케이스마다 상담의 방향은 달라져야 하거든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용만 얘기하면 절대 동의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환자의 말투나 그다음에 뭐 문진표 적을 때 꼼꼼하게 적는지 빨리 적는지에 따라서도 환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것과 또 우리가 환자한테 필요한 것을 제대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거를 권유해 줄 수 있고, 환자가 원하긴 하지만 그게 필요치 않다면 정확하게 이거는 필요치 않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오감 만족 상담 브랜딩입니다. 희망 가치와 미지 가치의 만족 상승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환자하고의 대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단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상담할 건지, 어떤 부분을 환자하고 교감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담실이에요. 저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오가는데요. 마음을 여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상담실과 분위기가 어떤가요?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은 따뜻해 보이는, 좀 덜 삭막해 보이는 형태로 이제 환자분하고 마주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실에서 후각.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제를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상담실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진 않지만 보통 이제 열어놓고 상담할 때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방향제를 좀 천연 방향제를 쓴다든지, 맨 앞에 있는 거는 타구통에 들어가는 방향제거든요. 근데 저게 상담실에 조금 몇 알을 놔둬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나는 냄새랑 좀 일치감이 있어서 좀 거부감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통에 들어가는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천연 방향제나, 방향제도 좀 모양 예쁜 거, 그런 아기자기한 걸 좀 놓는 편이고요. 꽃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향수를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 핸드크림이랑 롤링 하는 게 있죠.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핸드크림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손이 환자의 코에 가까이 가는 직업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냥 향수를 막 이렇게 뿌려서 하면 나는 좋은데요. 상대방은,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어서 저희 병원은 향수를 원장님 비롯해서 다 쓰진 않고, 제가 상담하러 들어갈 때 무조건 핸드크림을 바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은은한 향이 나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아하는 거는 요 제품인데요. 요게 아로마 오일인데 이렇게 롤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제가 바르기도 하고, 수술 환자나 진료를 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뒤에 발라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긴장 완화의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아로마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환자의 후각을 치과라는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으세요. 무슨 향이냐, 뭐냐, 그런 걸 좀 많이 물으셔서
이렇게 좀 덜어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약간 이벤트처럼 겨울에는 꼭 핸드크림을 드려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향은 제일 많이 제가 쓰는 거는 요 정도의 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실이나 뭐 수술실이나 상담실이나 대기실에 따라서 향을 조금 구분해서 쓰는데 같이 어우러져도 격하지 않은 것들이 약간 꽃 계열의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향들을 조금 많이 써요. 방향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디퓨저나 이런 거 구매하실 때도 조금 환자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로마 향들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